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영예 조교사로 은퇴하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 김영환 조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 경마 팬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마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200m 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크라운 함성, 바깥쪽에는 즐거운 녀석입니다. 문세영 기수 함께하는 크라운 함성, 바깥쪽에는 서성훈 기수 있으나 즐거운 녀석이 안쪽에 10점 크라운 함성을 넘어서면서 즐거운 녀석 다시 한번 진짜 비기 강자임을 뚝섬매에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물가물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치않게 오늘 또 이게 나오게 돼서 경마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퇴를 하셨지만은 경마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보고 옆에서 보고 또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연락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기수생활서부터 뭐 조교사까지 왔으니까 한 50년 가까이를 이 직업에 있었고 또 저는 이게 마사에 대해서는 항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마사회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제 잊어먹고 이제 있다 보니 사실은 좀 서먹서먹하고 또 항상 또 마사회 또 근처에 있고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매 때 가면은 셀렉트 세일 때 보면은 이제 그 등급을 나누잖아요. 말들의 그 등급을 나누시는 그걸 감수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심사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또 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마주분들 부탁으로 해외에서 말도 사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도 좀 하지 않으셨어요? 최근? 그거는 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감을 잊어버릴까봐 예. 또 말도 구경할 겸 또 이제 마사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검수로 이제 간단하게 1년에 한 3-4번씩 정도 하고 있는데 해외 나가는 거는 이제 뭐 말도 좀 보고 싶고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좀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경마 요것만 또 오로지 또 한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 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간 거고 또 말도 보고 싶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놀러 간 겸. 근데 경마 팬분들이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안 되신다 보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 좀 미디어에 노출이 좀 나와줬으면 한다 이런 말들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또 한때 뭐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다 잊혀지게 되는데 사실 또 워낙 또 이 계통에서 또 업종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또 시기 질투도 많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조용히 좀 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럼 요즘 이제 신규 조교사 분들이 많이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좀 트렌드도 좀 바뀌어가고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신규 조교사 중에 혹시 눈에 좀 밟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눈여겨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조교사들이 이제 처음 되면은 좀 자신감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멘탈.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자신감, 두 번째 멘탈 좀 이런 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멘탈 관리네요? 네, 그렇죠. 일단 처음에 멘탈 관리 거기 이제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은 마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조교사님은 현역 시절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때하고 이제 마주님들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라든지 또 마주님들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신규 조교사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그렇고 내가 누구인가?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조교사인데 그 조교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준다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주님들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젊어지고 또 마주가 이렇게 또 자격 자체가 완화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계층의 이제 분들이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교사가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응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마주하고 같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때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지금은 이제 워낙에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 꼼꼼히 또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뭐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못 따라가 준 사람들이 또 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통이니 뭐 관리하는 거니 또 이런 부분도 또 직접 조교사로서 좀 챙겨야 될 부분 챙겨야 되는데, 밑에 이제 팀장이 또 나서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좀 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조교사님의 현역 시절을 제가 이제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부 상황을 근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딱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참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조교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마필 구매, 그러고 뭐 마주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방 관리, 뭐 진짜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모든 거를 본인 혼자 100% 다 할 수는 없고 그걸 참 시스템적으로 잘 나눠 놓으셨다. 그런 인상이 많았는데. 그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조교 관리, 뭐 사양 관리, 진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은 그 밑에 직원들한테 이제 맡겨두고, 또 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솔을 하면서 큰 것만 좀 체크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조교사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알고서 체크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밑에 사람한테 맡겨두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 관리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넘겨서는 안 되고 내가 체크해야 되고, 왜냐면 급여 관리니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놔버리는 순간에 조교사로서의 그런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주님들을 만나고 비즈니스 할 거는 반드시 그 부분도 내가 챙겨야 되고, 그렇죠. 노무 관리 이런 부분도 반드시 내가 챙겨야 되고, 또 출마 투표 이런 것도 내가 좀 체크할 부분 체크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뭐 진료라든지 뭐 사양 관리 이런 것도 이제 큰 틀에서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뭐 세세하게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좀 못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근데 진짜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간다. 물론 한번 업끝날 때는 그걸 또 리커버리 회복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았었던 조교사로 제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좀 안타까운 조교사분들이니까 제가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관리하고 손에 못 넣는 분들이 있어요. 못 믿어온지 그런 분들 보면은 저건 좀 놔주면서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도 될 텐데 하는데 그걸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격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조교사가 다 알아야 되고, 예, 그건 맞죠. 그러면서 이제 큰 머릿수만 딱딱 체크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걸 잘하고 못하고의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향후 마주로서의 계획은 있으신지? 뭐 어렸을 때 기수부터 뭐 조교보, 조교사까지 왔지만, 뭐 사실 뭐 마사회로 인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직까지 뭐 마주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지금 아직은 뭐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제 조금 뭐 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은 좀 뭐 좀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아는 거지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시라는 얘기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그때 가서 또 뭐 열심히 해서 또 돈을 또 많이 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저기 혹시 배팅을 하시면은 어떤 성식을 선호하시는지. 한 5만 원, 뭐 1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좀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맞더라고요. 네, 안 맞고. 네. 뭐 5천 원인가 한번 해갖고 한 10몇만 원 해본 적 있는데, 사실 이제 주로 이제 예전에 했던 이제 복승식 위주로. 그런데 요즘에는 또 뭐 연복승식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삼상승, 삼복승. 예. 그런 게 참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뭐 그런 막권 사는데 이런 데는 좀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마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배팅을 잘한다기보다는 경마 실력을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추고 적중 여부를 떠나서 내가 이제 경마를 한 단계 더 재밌게 보고 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예전의 경마는 지금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가냐 안 가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예전의 경마는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가고 안 가고가 없어요.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간다 안 간다 이 자체가 나는 불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말 혈통이라든지 컨디션, 조교, 그다음에 또 그 조교사, 기수 이런 모든 거 또 그 마방에 그 조교사 밑에 그 스태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이 장안소에 나오면 그 잘 관리된 말들은 보면 발통서부터 머리 끝까지 벌써 말이 보기가 좋고 광택이 나고 이러거든요. 그게 조교사님 말이었죠. 네, 이제 그런 거라든지. 올라온 거 보면 일단 보면 알아요. 발통서부터 발통에 뭐 어떤 말들은 뭐 대상경주인데도 그렇고 뭐 똥이 묻어가지고 있고 뭐 어떤 말들은 그냥 그 발통에다가 구두약 쫙 발라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뭐 모양도 멋있게 내갖고 나오고 이런 말들이 이제 관리가 잘 되잖아요. 아무래도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보면 더 좋고 또 아무래도 이제 경주 때 이게 보면 그런 말들이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온 거 그런 것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애정이 가는 말은 뭐였죠? 가장 뭐 아픈 손가락이었다든가 잘 뛰든 못 뛰든. 저한테 있어서 이제 뭐 딱 한두 마디가 사실은 아니죠. 제가 이제 대상 경주만 제가 73개인가를 이렇게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가장 첫 번째 대상 경주를 안아줬던 누나. 누나 뭐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17년생의 미스터 파크, 또 상간마 파워블레이드, 뭐 대통령배 4연승인가 3연승, 뭐 트리플 라인.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저한테 이제 마지막까지 즐겁게 해준 말이 저 이제 즐거운 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네다섯 마리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이 가슴 깊이 평생을 제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갈 말들입니다. 미스터 파크는 좀 아쉬웠죠. 그때 포인마니까 대통령배도 못 나가고, 만약에 대통령배 나갔으면은 그때 동시대에 당대불패였나요? 거기랑은 충분히 자웅을 겨뤄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 미스터 파크는 당대 불패하고 사실은 같이 뛴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미스터 파크가 56인가 7km를 달고 뛰었고, 그 다음에 당대불패 54km 김정웅 기수 탔고 4-5마시는 이긴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누나나 미스터 파크나 그때는 교류 경주가 없었을 텐데 그때 교류 경주를 한번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보는 미스터 파크의 강점, 뭐 조교사분님께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강점이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근성. 그러니까 머리를 딱 맞대는 순간 100%안 진다. 코차로 이기든 머리차로 이기든 다른 상대와 머리 딱 맞대면 무조건 이긴다. 그게 가장 강점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근성이 굉장히 좋았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 조교사님이 보는 미스터 파크의 강점은 뭐였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때 이 말은 뭐 말이 좀 약간 지능이 좀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마리가 붙었을 때 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얘가 두뇌가 있는 거야. 이긴다는 걸 이겨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얘는 좀 승부 근성이 있고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닮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터프인한테 한번 지셨잖아요. 근데 터프인이 그걸 한번 겪고 나서 나중에 이길 때는 외곽에서 혼자 날라와서 땄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맞대면 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터프인 같은 것도 이제 그때 진 것도 저 아카네가 탔었는데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됐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부드럽게 탄다고 하다 보니까 졌는데 좀 더 강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푸시를 했으면은 나는 이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워낙에 또 그때 당시 뭐 스마트 문화이니 또 최강자의 말들이 또 인기마다 보니 견제가 또 많이 들어왔어요. 좀 그런 것도 많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교사님 기억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진짜 액턴파크 자마들은 정말 잘 사신다. 혹시 노하우가 있으셨어요? 그때 액턴파크 성공한 말들 너무 많았잖아요. 미스터 파크부터 시작해갖고.
지금도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말을 볼 줄 모른다 어쩐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체크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제가 공부해 놓은 게 그거를 뭐 이걸 다 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말을 고르고 그러했던 기억이 나고 또 첫 번째는 이제 뭐 혈통도 중요하고 말도 좋은 말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더위에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회사, 어떤 조를 이끌어 가는데 예전에는 좀 강하게 카리스마 있게 좀 이 회사를 이끌어 가고 이 조를 이끌어 가려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근로자 위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예전처럼은 좀 쉽지 않고 스파르타식으로 그래서 좀 뭔가 좀 부드럽게 강하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좋은 명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조계사님께서는 충분히 이제 말 구매 에이전트를 하셔도 되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선뜻 안 하시는 이유가 내가 국내에서 좋은 말 사고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사왔는데 지금 현재 맡겨야 되는 마방에서 관리가 조금 의심돼서 조금 미적대시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마주를 못 오는 이유도 저는 이제 저가 잘 알기 때문에 김영관 조교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마주를 할 것 같아요. 본인 같은 조교사가 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몇몇 그 외국인 서울에 같은 경우라든지 특히 이제 부산에 뭐 문현철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토마스 이런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서울에도 뭐 외국 조교사들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신규 조교사들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조교사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주도도 다니다 보면 이 말값이 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조교사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말도 좋은 말이지만 그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가장 중요한 건 밑에 그 직원들이 좀 잘해줘야지 명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팀들이.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문현철 조교사가 조교사님한테 귀찮을 정도로 전화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조교사 개업하고 난 다음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문현철 조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하여튼 뭐 나름 그 친구가 저희 마방 옆에 이제 그 관리사 시절이었어요. 그때 보면 저희 매번 이렇게 뭐 날마다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서 이제 우리 관리하는 걸 자주 봐. 야 저쪽에 문 닫혀버려 안 보이게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나름 이 친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또 나름 이제 토마스라든지 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